3인 3색 작전 타임 그 두 번째 문을 오늘도 열어봐야겠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조기준 코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시 11분 구간 지나가면서 마감도 이제 1시간가량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아쉽게도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코스피 0.9%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전략 마지막으로 좀 더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기준 코치가 이 시간에 봐야 되는 전략은 무엇이라고 정리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과 로봇, 키워드가 두 개예요. 일단 뭐 시장에서 지금 약세 구간이 원래 큰 명절을 앞두고 시장은 원래 관망 모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든 뭐 설날이든 뭐 이런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시장 그렇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인데 사실 미국발 악재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끌어내리는데 아마 내일은 또 반등하면서 횡보 박스권일 텐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제 명절을 끝나고 나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느냐. 배당 투자가 지금 현재 보험주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관련해서 진짜 수혜주가 뭔지 그 관련된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관점에서 배당과 로봇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리뷰 먼저 해볼게요. 큐라티스 10%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2일에 매수했고요. 이 종목에 대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조용히 쉬어가고 있는 주식이긴 합니다만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백신 관련해서 이제 결핵 백신에서 신청을 했고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뉴스가 보면은 이제 9월자 임상 관련해서는 이제 취소한 게 아니고 6월 달에 그러니까 신청이 중복되기 때문에 취소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핵 백신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등의 무게점 두면서 뭐 4,000원 이상, 4,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원강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13일에 저희가 매수했고요. 역시나 1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치님의 포트는 참 탄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주말에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전기 코어 관련해서 이제 공급을 할 거다. 그와 더불어 이제 대원강업도 하는데 이제 그 기사만 두산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나왔는데 그와 같은 전기차 핵심 밸류 체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백화점 계열사라는 거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관 매수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매력도 더해지고 있는 종목 대원강업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배당과 로봇이다라고 했던 오늘의 전략 관련된 종목은 무엇일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리안리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아, 이 종목이 배당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코리안리라는 게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고 주식하시면서 이걸 매매 안 해보신 분이 거의 다 80~90%가 안 했을 거고 코리안리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게 재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보험사, 생보사, 그다음에 손보사만 가입을 하지 재보험에는 직접 가입을 안 하고 생보사가 그거를 다 떠안고 있으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재보험사한테 이제 다시 또 재가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로이드라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크게 발달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재보험을 하고 있고 이 재보험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제 영국과 이렇게 EU 쪽에서 재보험이 되게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이든 무슨 손보든 대부분 화재에 대해서 보험사가 자기가 자체로 100%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재보험사라든지 해외의 글로벌한 재보험사에다가 이제 재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현재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보사의 수익이 좋아지거든요. 손보사는 수익이 좋아지면 보험료를 낮추라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보사는 조금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지만 이 생보사와 재보험사의 영업이익은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벌써 반기에 3,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벌써 2,4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2,9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도 뭐 거의 1.5배 이상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배당 성향이 6.31이었거든요. 그래서 6.31이면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벌써 5천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현재 배당 작년에 6.31의 배당에서 훨씬 더 많이 줄 거고요.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A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권에 대해서 A가
B가 별로 받기 힘든데 A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고 최근에 3년 동안 2천억 정도의 평균 영업이익을 냈다. 탄탄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금리 인상 기조에서도 좋고 현재 시총이 이제 1조 1,700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벌써 3,500억, 당기순이익 2,400억에 PER을 계산했을 때도 엄청나게 탄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네.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잡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0원 정도면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손절가는 7,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재보험사, 저한테도 좀 생소한 이름이긴 했는데 오늘 좀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보험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 이 분위기 속에서의 기대감, 매력이 좀 살아있다라고 코리안리를 선택을 하십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현재가에서 매수합니다. 8,300원 선 지나가고 있죠. 목표 주가는 10,000원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했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였던 배당과 관련된 종목 코리안리였는데 두 번째 로봇과 관련된 종목 참 많아요. 이 중에서도 뭘 골랐을지 궁금한데 한번 열어볼까요? 조기준 코치의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된 이슈겠죠? 당연하죠. 두산 로보틱스 지분 90% 네. 들고 있으면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분산되겠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다른 감속기라든가 로봇주가 협동 로봇의 1위가 상장을 하면 그 외에 다른 협동 로봇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 이제 들어왔고 이제 최고의 이제 1위의 협동 로봇이 상장을 하고 그와 관련된 두산의 지분 가치만 판단했을 때도 현재 시가총액 2조밖에 안 되는 극저평가의 회사인데 여기가 굉장히 많은 수주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왔을 때 엔비디아 AI 가속기랑 동박 적층판을 공급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전기차 소재에서 PFC라고 5천억 누적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더불어 AI 관련의 자회사도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은 수소 드론 관련해서 두산 모빌리티, 그러니까 드론 회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86%를 들고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 매출액이 20조를 거의 찍고 있고요. 다회사 물론 합쳐서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9천억, 1조 6천억 계속 5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 전에 두산그룹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재무 구조가 안 좋고 부채가 높아서 이제 주가 매수를 꺼렸는데 지금은 그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라든지 두산 밥켓이라든지 뭐 이런 자회사 탄탄한 자회사 영업이익을 탄탄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내일 모레 공모를 한다 그러면 두산그룹의 상승세, 그 다음에 자회사의 상승세도 좋지만은 여기가 지금 현재 자본 총계 11조가 넘어가는데 네. 지금 2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분의 1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주회사의 평가를 절하하더라도 현재가는 극정평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러면 지난주에 상한가 가기도 했었잖아요. 이 종목이. 네네. 그리고 물론 뭐 조금의 조정이 있긴 했지만 워낙 강세였다 보니까 그 지난주에 소폭 이틀간의 조정이 뭐 완전 마이너스권으로 원상복귀 시킨 건 아니었어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지금 너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빠지는 게 이제 연기금이 9%, 10% 정도 들고 있다가 네. 이제 수익 나시면서 판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기금은 한 5% 정도는 지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금의 매도세, 그다음 기관 매도세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더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8%, 연기금이 한 5% 정도. 왜냐하면 지주회사를 조금 더 덜 갖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분 이제 매도하더라도 이제 거의 다 최근에 한 달 동안 60만 주를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100만 주 정도는 갖고 있을 거다라고 네. 하면 추가 매도는 없을 거고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잡아드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와. 20만 원 잡으면 3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20만 원인데도요? 근데 20만 원이 그만큼 지주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CJ라든가 두산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지주회사가 최근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가더라도 3조 3천억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3만 원 구간 지나가고 있는 두산이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크다라고 했는데 목표가를 지금 20만 원까지 보고 있었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이었다라는 점 저희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감 1시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돌파해야 되는지 두 종목을 열어봤고요. 또 장 마감하고 나면 조기준 코치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몇 시에 하세요, 오늘은? 오늘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바로 네. 빠르게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갈 종목, 그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종목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일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도 정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유튜브로 또 올라가니까 중간에 혹시 보셨다, 앞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다면 유튜브도 참고해 주시고 오늘 3시 40분에 무료 방송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주의 월요일 조기준 코치와 함께 저희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